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첫 번째 인류문명과 화학 중단원에서 이제 수능 기본 문제를 풀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좀 빠졌던 부분들을 좀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소 기호와 우리가 화학식의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소 기호는 그야말로 원소를 어떻게 나타낸 것이다? 간단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첫 글자 또는 두 글자를 따서 우리가 원소 기호로 쓴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학식은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기호랑 숫자를 사용해서 무엇을 표현하는 거다? 원소의 종류, 원소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원자가 각각 몇 개씩 있는지 그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의 경우 H2O라고 되어 있는데 원소가 몇 종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라고 하는 두 종류의 원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원자는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수소는 2개, 산소 원자는 1개 해서 총 3개의 원자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물질의 양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앞에 계수라는 것을 사용을 해준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이제 이 물은 총 몇 개가 있는 것이다? 2개가 있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2몰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쓸 때 몇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원소 기호 다음에 쓰는 글자는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죠. 원소 기호 뒤에 쓰는 것은 작게 써줘야 됩니다. H가 몇 개 있는지, O가 몇 개 있는지. 그런데 개수는 어떻게 써줘야 됩니까? 크게 써줘야 되죠.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주의해 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온 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금속과 비금속 화합물이 금속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합해져서 나온 거죠. 그래서 화학식을 쓸 때에도 금속 원소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를 써서 우리가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속은 무슨 이온이 되기 쉽다? 그렇죠. 양이온이 되기가 쉽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하면 이온의 가수 역시 쉽게 알아낼 수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의 발달에 기여한 물질 X가 이러한 설명이 있다. 농기구의 원료로 사용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을 통해서 레일, 바퀴 이런 것들이 생산되었습니다. 교통수단의 혁신이 일어났어요. X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철이 되겠죠. 철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재련 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 왜다? 그 이유는 자연 상태에서는 어떻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연 상태에서는 산화물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자, 5번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과 암모니아를 얻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는 그럼 무슨 과정이겠어요? 즉, 재련 과정이죠. 이렇게 코크스 석회석 등을 넣어서 철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암모니아, 니은이 암모니아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보기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서 철과 암모니아를 얻는 과정은 물리 변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리 변화가 무엇이었죠?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 변화를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물리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화학 변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은 그런 것이에요. 변화 전후로 원자의 종류라든가 원자의 총 개수 이런 것들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렇죠. 원자가 뭐 갑자기 생기거나 갑자기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따라서 질량 변화나 총 개수, 종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리 변화는 어때요? 물리 변화는 원자 배열이 그대로입니다. 원자 배열이 그대로. 그래서 분자가 그대로 가는 것, 분자의 성질을 그대로 고유하게 유지하는 것이 물리 변화라고 한다면 화학 변화는 원자 배열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원자 배열이 바뀐다 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물리 변화는 배열은 그대로 있고 단지 분자 간 거리만 변화가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철과 암모니아를 얻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없었던 특징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화학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 이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조금만 더 추가를 한다면 원래의 성질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화학 변화는 원래 반응물이 가졌던 성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기억. 철은 화합물이다. 철은 어떻습니까? Fe라고 하는 몇 가지 원소,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기억은 무엇이다? 원소이다 라고 써줘야 정확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둘 다 아니라서 답은 무엇이다? 2번이 되겠지만 우리 디귿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분 원소의 종류는 니은이 기억보다 많다.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Fe로서 한 종류가 나왔고요. 니은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는 화학식을 NH3로도 알고 있습니다. 즉 두 종류이기 때문에 기억보다 많다는 것은 옳은 명제가 되겠네요.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물질을 분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여러 번 풀어보기를 권유드리는데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이 마른 목골로 생긴 녀석이 있죠. 이 녀석이 바로 분류 기준입니다.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위에 있는 물질들을 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염화칼슘부터 마지막 수소 있는 것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 기준은 원소인가 이고요. 두 번째 분류 기준은 분자인가를 물어보는 거였죠.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원소인지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분자인지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염화칼슘은 원소입니까? 아니죠, 그죠? 염화칼슘은 원소가 아닙니다. 왜냐? 원소 기호가 몇 개만 써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써져 있기 때문에 원소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원소인가에 따라서 한번 쭉 나눠볼게요. NH3는 역시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구리는 한 가지, CO2는 두 가지, H2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원소에 대해서 OX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분자로 존재하는가? 인데 분자로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 보았을 때 NH3와 CO2와 H2 이런 것들만 분자로 존재하죠. 이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물질 안에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서 나눠보겠습니다. 원소인가 해서 예로 들어간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구리와 수소가 포함되어 있겠네요. 자, 원소가 아니면서 분자로 존재하는 것은 원소가 아니면서 분자인 것은 위에 있는 암모니아와 또 있습니까? 그렇죠. CO2가 분자로 존재합니다. 자, 분자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누구이다? 그렇죠. 염화 칼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총 몇 개씩이 되겠습니까? 둘둘 하나가 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한테 7번을 다시 푸는 팁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분류 기준을 잘 볼 것. 분류 기준을 정확하게 보아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주어져 있는 물질을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한번 분류해 보는 것. 이것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종류 몇 개씩인지 그 개수만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좀 쉬운 편이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선생님이 밑에 적은 것처럼 화학식을 다 쓰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7번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잘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물질 가에서 라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물질들을 딱 보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원소인지 아닌지, 원소이냐 아니냐. 이걸 일단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원소가 아닌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다가 아니죠. 가는 한 종류, 여기도 한 종류. 지금 다의 경우에는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합물이 됩니다. 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원자 분자 하나와 이원자 분자 두 개와 사원자 분자 한 개. 즉 여기는 순물질이 아니라 무엇이다? 혼합물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원소이다. 네, 맞는 소리고요. 나와 다는 화합물이다. 누구는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원소이고 다만 화합물이죠. 자, 라는 혼합물이다. 역시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서는 광합성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를 일단 먼저 보면 일단 산소가 원소인지 물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물과 이산화탄소는 화합물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당은 삼원자 분자인가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럼 이것을 화학식을 같이 보면서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소는 원소이다. 원소가 되려면 몇 가지? 그렇죠. 한 가지여야 되죠. 지금 산소를 보았을 때 한 가지 원소 기호만으로 있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과 이산화탄소는 화합물이다. 물과 이산화탄소를 보았을 때 원소 기호가 두 가지 이상 쓰여져 있죠. 그죠? 따라서 니은 역시 맞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디귿, 포도당은 3원자 분자이다. 지금 화학식을 보았을 때 몇 원자 분자가 되겠습니까? 6 더하기 12 더하기 6, 즉 3원자가 아니라 24원자가 되죠. 24원자 분자입니다. 3이라고 쓰고 싶으면 굳이 무엇을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원소 기호 종류가 세 종류죠. 그래서 원소가 세 종류이다 라고 썼으면 맞는 명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명제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의 경우 물질 X의 성분 원소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에서는 불을 붙여서 집기병에 넣은 다음에 석회수를 흔들었더니 뿌옇게 흐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회수가 들어있는 물질을 흔들었더니 뿌옇게 흐려졌다.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워봤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두 번째, 물질 X를 이렇게 불을 붙이고 비커를 씌웠더니 액체 방울이 생겼다. 그 액체 방울에다가 무엇을 묻혔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었네요. 그랬더니 붉게 변했다. 이것은 무엇이 있는 증거냐 하면 H2O가 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염화 코발트는 푸른색이었다가 물과 결합하면 붉은색으로 색깔이 변화하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가와 나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에서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포함되어 있죠. 연소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려면 X에는 어떤 성분 원소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탄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나에서는 연소를 통해서 물이 생성되었다. 그럼 어떤 원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산소를 제외한 수소가 있겠구나. 적어도 물질 X에는 탄소와 수소라고 하는 두 가지 원소는 있겠구나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통해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과정 가로 탄소를 확인할 수 있다. 맞는 명제가 되겠죠. 두 번째, X를 연소시키면 물이 생성된다. 즉 푸른색 염화 코발트의 존재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물질 X는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가지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험을 더 다양하게 해보지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단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아직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인지 아닌지 확정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따라서 세 번째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물이 생성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염화 코발트 종이, 염화 코발트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보았을 때 이러한 근거로부터 물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은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인데 옳은 것을 고르라. 자, 메테인은 CH4이다. 우리는 이미 화학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죠. 메테인의 화학식은 무엇입니까? 탄소 하나와 수소 4개. 자, 1대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간단한 정수비가 되어 있죠. 따라서 실험식은 CH4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산화탄소와 물이 모두 이원자 분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과 이산화탄소 모두 몇 가지 원소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원소가 두 가지이다 라고 하는 건 맞지만 모두 몇 원자 분자이다? 그렇죠. 지금 동그라미가 총 3개가 있죠. 따라서 3원자 분자이고 또 맞는 말로 고치려면 원소가 몇 종류 있다? 원소가 두 종류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같이 맞는 명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위 반응에서 화합물의 종류는 3가지이다. 즉 원소가 2가지 이상 쓰여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메테인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겠죠. 이렇게 3가지가 디귿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 5번부터 11번까지 7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좀 급한 감이 있는 것 같나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한 번에 잘 이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큰 욕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 번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에게 또 질문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이니까 지금 모르겠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또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